안녕하세요.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생겨서 직접 사연을 보내봐요. 돈 때문에 이런 취급을 그것도 결혼하고 당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비교적 유복한 집에서 자랐어요. 요즘엔 집안 수준을 수저에 비유하 흔히 말하는 수저까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다 지원받으면서 했고 취직한 뒤에는 집도 한 채 받았어요. 남동생은 아예 유학 갔다가 거기서 정착했고. 사실 유학 생활이라는 게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도 동생은 장학금도 받았고 거기서 파트타임 일도 하면서 최대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살더라고요. 올케도 정말 부지런한 스타일이라 둘이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일개미처럼 둘 다 열심히 사니까 저도 그걸 보고 배울 정도였답니다. 저는 남편이랑은 평범하게 만났고 남들처럼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처음 상견례 할 때 인사드리는데 얼마나 긴장되던지 몰라요. 그때 동생도 귀국해서 3교대 자리예요. 같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유독 동생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요. 이쪽은 제 동생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했고 상견례라고 일부러 귀국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니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눈을 반짝 거리더라고요. 셋 다 동시에 눈을 반짝이니 조금 놀랐지만 외국에서 산다고 하니 신기한가 보다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제 얘기도 꺼내긴 했지만 동생한테 질문 공사를 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느이 될 따님도 이렇게 예쁘고 늘씬한 동생도 어쩜 여인같이 잘생겼네요. 그래 외국에서 살면 어려운 건 없어요? 학비도 많이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거기서 정착까지 할 정도면 능력이 대단하네요. 시어머니가 남동생한테 자꾸 이거저거 물어보니 동생은 민망해요. 했고요. 사은 너무 천하지 마세요. 저 말 다른 애들도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요. 라며 대충 넘겼어요. 친정엄마도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고 자기도 혼자 파트타임이면서 저희 부담을 많이 줄여줬어요. 안 그랬으면 저희도 너무 부담돼서 학교 끝까지 못 시켰을지 몰라요. 애들이 공부 다 마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리하니 저희도 이젠 시름 났죠라고 적당히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뭔가 집요했고 저는 긴장되는 자리라 뭐라고 하든 말든 상견 내가 얼른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남동생한테 집중했죠. 그래도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자식 유학시키기가 웬만한 집안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께서는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저희 같았으면 보내는 것 자체만 해도 어울성설이거든요. 요즘은 아들, 딸 똑같이 대해준다고 하는데 딸도 똑같이 해줘야 서운하다고 안 하겠죠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꾸 물질적인 데만 집중하시면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땐 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때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엄마 장모님이 우리 신혼집도 마련해 주실 것 같아. 그 덕분에 우리 결혼 준비 작은 부담도 많이 떨어졌어. 안 그랬으면 힘들었을 텐데. 집값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소한 줄 몰라라며 한마디 거들라고 친정 부모님이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쓰라고 해주셨거든요. 친정 엄마는 저한테 요즘 세상이 빛내서 짓고 하면 돈을 언제 모을래? 박서방이 괜찮다고 하면 너 살던 데서 같이 살아. 집 깨끗하니 혼수 좀 더 장만하면 되잖아. 옷방도 따로 있고 아기 생겨도 방 하나 더 있으니 같이 살면 되지라며 얘기하셨고 그걸 남편한테 전하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시어머니도 집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에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몰라요.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서 조금 민망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큰 문제 없이 인사하는 자리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친정이 정말 잘 사는구나 하고 덕 좀 보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뭐 긴장하고 정신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무튼 보통 신혼집이랑 시댁이랑 멀면 싫어하는데 시부모님도 개의치 않아 있고 남편 직장도 집에서 멀지 않아 큰 트러블 없이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친정 엄마 말대로 불필요한 돈을 줄이고 결혼도 간소히 하기 아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무난하게 치른 뒤에 남편하고 친정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했어요. 상견하기 전에 집에 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카페에서만 잠깐 인사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집에는 결혼한 뒤에 처음 갔는데 뭔가 실망한 색이었어요. 친정 엄마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박방 왔는가가 여애식 준비하고 여행 다녀오느라 고단하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뒀으니까 먹고 푹 쉬고 가게.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게라며 버선발로 맞아줬어요. 남편은 웃으며 친정집에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뭔가 표정이 굳어지더니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고 집에 올 때까지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속이 안 좋아? 아니면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아프면 얘기를 해. 약 서다가 줄게라고 했지만 남편은 대꾸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친정집이 생각보다 허름해서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잘 사는 거에 비해 옷도 메이커 안 따지고 집도 오래된 빌라에 들어가 사셨으나 둘이서만 사는데 뭐 하러 좋은 집에 들어가냐고 뭐 하러 새 옷을 입냐에 검소하게 생활하셨던. 그래서 집이 좀 초초하게 보이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역시 제가 눈치를 못 챘고 저도 이런 쪽으로 둔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못한 게 한이네요. 어쨌든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처남이 외국에서 살 정도면 장인어른, 장모님 잘 사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오래되고 조한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사시면 불편할 텐데 보안이 잘 되는 아파트 가시는 게 낫지 않아? 연세도 있으신데 편한 데서 사셔야 할 것 같더라고. 저는 남편이 부모님 걱정해 주는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은 원래 하시잖아.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 다들 동생 유학 보냈다고 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되게 잘 살고 그렇진 않거든. 근데 두 분 다 아껴 쓰시고 우리 남매 공부시키시나 고생 많이 하셨어. 아무튼 검소하셔서 아파트는 안 가실 것 같아라며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그때 남편은 별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린 것 같아요. 사실 처음 결혼할 때요. 남편은 신혼집이랑 친정이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뵈고 오자. 우리 집에는 내 동생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덜 적적하지. 초가에는 두 부만 계시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처남도 외국에 있으니까 많이 쓸쓸하지. 우리가 효도하자라며 자기가 나서서 친정집에 자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좋아서 잘 됐다는 마음에 얼른 그러자고 했죠. 그럼 나야 좋지. 나도 우리 부모님 얼굴 자주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럼 친정 갔다가 시댁에도 드라이브 할 겸 들러서 뵙고 같이 마시는 것도 먹자. 저는 옳다구나 싶어 남편이랑 같이 시댁이랑 친정에 자주 가기로 했죠. 근데 남편이 친정집에 한 번 갔다 온 이후로는 친정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명절 때는 당연히 가야 안이 들렸지만 어쩌다 친정 부모님 생신이거나 하면 그냥 밖에서 외식 간단히 하고 들어오자. 식이었죠. 저는 몇 번씩이나 우리 집에 갔다가 시댁에 가서 놀다 오자. 친정에 잠깐 들렀다.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어른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라며 양가 어른들 빼고 오자고 했지만 계속 안 가더라고요.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게임만 하거나 속이 있다면 나가기 일쑤였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친정이 되게 잘 사는 줄 알고 제가 금수저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금방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남편의 시한 속내를 몰랐으니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갔죠. 물론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도 자꾸 말도 안 되게 시댁 우선이라고 자꾸 기는 게 뭔가 이상했죠. 암만 친정이 가까워도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시댁 부모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그러니까 자말 말고 항상 시댁 부모님 자꾸 자기 말만 했고 저는 계속 어머니 친정이 더 가까우니까 먼저 잠깐 들렸다가 바로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 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친정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가면 제사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라고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원래 부모부터 보는 게 맞지 않아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그래? 남들한테 다 물어봐 다 나처럼 얘기하지 갔다가 오는 길에 처가에 들렀다가 집에 오면 딱 맞는데 그냥 조용히 우리 집부터 가자라며 빡빡하게 우겨서 됐어요. 친정에서도 그래. 어지간하면 시댁부터 가는 게 좋았다만 전보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시댁 부모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따라주었죠. 그때부터 왠지 남편이나 시부모님 태도가 바뀌는 게 느껴졌고요. 어른 부탁에 아마 친정 형편이 생각한 만큼 잘 살지 않는 것 같다는 실망이 들었어요. 막말로 원하는 만큼 콩고물을 받아먹을 게 없으니요. 짜증내는 것 같기도 했죠. 아무튼 남편 태도가 처음이랑은 달라졌고 시댁에서도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더니 치자짓을 하기 시작해서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건 대한민국에서 아내이자 며느리인 사람이 대부분 겪는 거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상책이었다. 남들처럼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친정 엄마가 카페 운영에 도전을 했어요. 안 해보던 일을 해보고 싶으셨다면 갑자기 카페를 오픈하신 건데요. 규모는 작은 편이었지만 매장의 아늑한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제법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많으니 수입도 좋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그런 것들 크게 걱정 안 하고 굴릴만 했죠. 저는 친정 엄마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남편한테도 자랑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카페 하나 차렸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요즘 카페 많아서 혹시 사업이 안 될까 걱정했는데 손님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 이제는 꽤 안정적으로 하셔서 다행이야. 자영업자들 힘든데 그래도 용돈 벌이는 되니까 다행이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귀를 쫑긋하더라고요. 신기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카페. 카페는 갑자기 무슨 카페? 언제부터 하셨어? 오픈할 때 바로 나한테 얘기하지. 운영하신 지 한참 됐나 봐. 그런 줄 알았으면 한번 가서 인사 들었으면 좋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사업이란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했대가 금방 잘 안 되면 보기에도 그래서 일부러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계속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했죠. 혹시 몇 달 하다가 잘 안 되면 괜히 말했다 싶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지? 집에만 계시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하나씩 해보고 싶다면서 괜찮은 카페 나오자마자 인수하셨기 간판 받고 하는 건데 소소하게 잘 되고 있어? 남편은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치는 어딘데? 건물 평수는? 메뉴는 뭐가 있어? 상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되지? 갑자기 이렇게 질문 폭격을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뭔가 거북스러워 더 일러주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그냥 친정집이 가깝지 평소는 잘 모르고 그냥 아담한데 다른 카페처럼 커피 종류나 디저트 팔더라고. 부동산 시세 이런 건 나도 잘 모르지라면 대충 넘겨도 남편은 자꾸 집요하게 캐먹기 시작했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알아봐. 권리금이나 월세는 얼마나 들어? 관리비는 있는지? 주차장은 넓은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잖아. 장모님 사업하시는데 그런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당신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친정 엄마 얘기를 꺼낸 뒤부터 자꾸 카페에 관심을 가졌고요. 틈만 나면 운영이 잘 되냐? 오늘 손님은 많냐? 혼자서 운영하시니 등 과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사건 조사하는 형사인 줄 할 거예요. 그 모습이 상견 때 시어머니가 동생한테 자꾸 뭘 물어보고 관심 가지는 거랑 겹쳐 보일 정도라 정이 떨어지려고 했어요. 저는 괜히 말했다 하는 후회가 됐지만 그 뒤부터는 최대한 친정 얘기며 카페 얘기며 일절하지 않았어요. 언급조차 하지 않아야 남편도 관심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새아가 사돈께 카페를 자르셨다서 넌 그런 걸 왜 말을 안 하냐? 섭섭하게. 사돈이 사업하다 우리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주말에 하루 다 같이 가보자구나. 저 양반이랑 나랑. 기분 전환도 하고 너희 얼굴도 볼 겸 갈 테니까 시간 비워놓고 전화해라. 저는 시어머니님의 통보에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계속 그냥 얘기하지 말걸 우리 엄마 카페 잘 된다고 들떠서 얘기했다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어쩌겠어요.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려. 시어머니는 이럴 때는 정말 추진력이 좋았어요. 저한테 살게 대하는 척하면서 자꾸 그래서 언제 가면 시아버지도 기다리시는데 얼른 적당한 날 잡아줘야지. 이번 주 주말에 갈까? 아버지는 아무 때나 오라고 하던데 내가 시간이 돼야 우리가 가지라며 닥달했어요. 저는 너무 바쁘지만 한 주 짬을 내서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두 분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밖에서 영화도 보고 하루 주무실 수 있게 방에 자리도 펴드리고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는데요. 그 다음 날 내려가기 전에 시부모님이랑 친정 엄마 카페에 들렸어요. 두 분은 카페 입구부터 가게가 너무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서도 커피나 음료 맛도 좋고 디저트도 다양하니 좋다. 분위기도 화사한 게 딱 좋다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괜히 시부모님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했나 진작에 빨리 모시고 와서 대접할 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에 그런 생각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카페에서도 질문 폭격기가 되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들이 뭐 안에 꽂히면 이건 뭐냐?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처럼 정말 질릴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아유, 제가 너무 관심이 많죠. 사실 우리 딸도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 하니 그래서인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하는데 어려운 건 없는지, 뭐 그런 게 자꾸 궁금해지네요. 시어머니는 괜히 면적은 듯 웃었지만 질문 세례는 멈추지 않았죠. 그러더니 직원은 몇 명인지, 가게 오픈할 때 얼마나 들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세세하게 다 알려고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친정엄마는 기않고 하나하나 다 대답해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카페 보더니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님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사돈네 카페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얘가 나이는 있는데 지금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 너도 알잖냐? 요즘에도 취업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일하면서 카페 운영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자기가 하나 차리거나 안 싸도 연세 더 들면 그거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저절로 머리가 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카페 한번 가보더니 그걸 신이가 받으면 하는 욕심이 거 같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사돈이 하는 걸 왜 몇 달이 걸리는 건지 신우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카페를 받아도 저와 제 동생이 받아야지. 갑자기 신우를 들먹이는 건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어머님. 제가 일단 알아보기는 할게요. 근데 저도 친정엄마가 하시는 일에 관여하지 못하고 자리가 없으면 아가씨가 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은 확인은 해볼게요라고 적당히 둘러댔죠.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어머니, 지금 알아보니까 일하는 인원 다 찼고요. 더 뽑을 여력도 없다고 해요.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아가씨도 다른데 자리 알아보면 취직되지 않을까요? 라고 좋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 암만 우리 애가 신호라고. 불편하다. 만 취직까지 안 시켜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카페에 자리가 없어? 하나 만들면 되지?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중간에서 막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경우에 안 맞고 말이 안 통하는 상대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했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가해서 한마디 하는데 아니 내 동생한테 카페 일자리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가보니까 일손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솔직히 결혼할 때 처가에서 크게 받은 건 없잖아. 첫나 외국 산다길래 당신한테도 잘 챙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처가 옆에서 살면서 할리다는 내 동생한테 알바 자리 하나 주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 그건 진짜 서울애라며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아니 솔직히 장모님, 빚내서 카페 운영하실 거 아니야? 그거 다 갚으려면 연세 많아지실 텐데 그 전에 내 동생이 이어받아서 하면 안정적이고 좋겠구만 하며 자꾸 말을 덧붙이는데 저런 거는 좀 시어머니를 똑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친정엄마가 빚을 내서 가게를 인수한 건 아니었지만 차라리 남편이 빚이 있다고 오해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왜 친구들이 남편이라고 해도 다 오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똑같이 당연한데 요구하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애도 좀 커서 그나마 한숨 들리는데 사소한 일 갖고 헤어지니 많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알고만 있으라고 기해줬고 중간에서 시댁의 공격을 막아내며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했고 다만 남편은 그대로도 은연중에 자기가 처가에서 받을 게 없고 홀대 받는다 생각을 했던 건지 왜 내가 불필요한 처가 행사일에 일일이 다 가야 되라고 하구나. 장인은 크게 아프신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가야 돼 일도 바쁜데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되라며 친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정이라는 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나 남편이 개념 없는 짓을 해도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도 있고 애도 있으니 그냥저냥 남들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친정엄마가 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정말 친정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젊어서 부모님 두 분 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시기 했거든요. 힘들게 살면서 지금 여유롭게 사시는 건데 젊을 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친정엄마가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진행이 좀 뒤늦게 알게 돼서 정말 난감했죠. 저는 엄마가 약해질까 봐 엄마 내가 가까이 있잖아. 내가 옆에서 돌봐드릴게. 그리고 대학병원도 가까우니까 거기서 항암 치료받고 이겨내보자.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암이라고 해도 고칠 수 있대. 그러니까 걱정 말고 치료받아요라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내신 걱정도 많이 됐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지만 겉으로는 강하게 얘기했죠. 남편도 친정 엄마 소식을 듣고는 장모님 많이 아프시다. 이럴 땐 장모님이 우선이니까 당신은 집 신경 쓰지 말고 가봐. 나도 주말마다 가볼게. 애도 어린이집에서 잘 봐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라며 자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희친정에 소홀했고 너무하다 싶은 태도였지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나름 변했구나 싶어서 기대감을 갖게 됐죠. 아무튼 저는 친정엄마 병세가 나아질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직업 특성상 시간을 제 맘대로 쓸 수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마음으로 다 드리며 최선을 다해왔어요. 특히 건강식만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필요한 물건도 사다 놓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친정 엄마의 치료비도 몇 번 내드렸어요. 다른 분들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아픈 분을 그냥 혼자 맡겨두는 것은 인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돈이 드는 치료비는 제가 몇 번 내고 나머지는 친정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여 꾸준히 치료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지만 남편에게는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며 당신이 너무 과도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처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길이 안 막을 테지 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께서 그렇게 아프신데 자주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한국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살던가라며 제 걱정도 하고 동생 이야기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생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이래저래 시기가 맞아서 완전히 귀국했어요. 올케는 워낙 부지런하고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라 한국 와서도 뭘 해도 될 거라는 생각에 걱정할 일도 없었죠. 아무튼
동생도 당장일이며 집이며 싹 다 정리하느라 바쁜 상황이었고 정확한 귀국 날짜도 정해져서 일단은 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는 난 그래도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 못 오겠다, 조만간 한국 온다고 하네. 내가 있으니까 일단은 안심인가요? 걔가 덤마 보러 안 올 해도 아니니까 곧 오긴 올 거야. 날짜 정해지면 내가 말해줄 테니 하고 넘어갔죠. 잘못하면 동생이 자기 엄마도 안 챙기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대충 둘러대고 나중에 제대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가 자꾸 길어졌고 3년 정도 계속 치료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들 이렇게 가다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저도 내색을 안 했지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동생 보고도 빨리 좀 오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도 장기간 치료받느라 많이 힘들어했고 나중에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수술 날짜를 잡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사돈이 아프다는데도 여에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남편이 저한테 자상하게 잘해줘서 참았지, 안 그랬으면 뭐 이런 놈의 집구석이 다 있냐고 한바탕 엎고 이혼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시부모님이 경우 없이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입원하고 수술 날짜를 받아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부인은 괜찮으시냐?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들다는데 걱정이다. 그래도 뭐 잘 이겨내시죠. 워낙 그 전에는 건강하신 분이었으면, 근데 만약에 말이다 수술이 잘못되거나 항암 치료도 안 돼서 큰일이 나면 사부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빠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우리 딸한테 줘도 되고, 시어머니는 정 엄마가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데도 카페에만 눈독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안부 좀 묻더니 결국에는 카페 얘기만 하는 게 시누이가 그걸 차지하길 바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저도 성질나는 대로 확 내뱉었어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사돈이 아프다는데 그런 말 하실 수가 있어요? 아프다고 걱정만 해도 모자라 한국의 카페 기가 왜 나와요? 암만 타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카페는 동생 내가 물려받기로 했어요. 조만간 완전히 귀국하면 올케가 알아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카페에게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렇게 할 말 다 하니 속은 후련하고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아니, 너는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암만 경우를 모른다지만 어떻게 어른한테 그따위 행동을 해. 내가 못할 거라고 했어? 사회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틀릴 거라고 말해? 저는 시어머니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혼자 왜 그러는 건지? 어머님 친정 엄마 돌아가실 일 없고요. 다 나으시면 순잔치도 꼭 할 거니까 나중에 초대하면 자리나 지켜주세요. 친정엄마 절대 안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는 아예 안 받았고 그 후로도 냉전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뭔 말을 듣고 왔는지 갑자기 성질을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른이 좀 경하게 기했다고 해도 그걸 그렇게 면박 주고 무한하게 해?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못할 말했어. 당신이 그만큼 친정에 했으면 카페 정도는 상속받을 수 있잖아. 그때 동생 일 좀 시켜주면 좋고. 그걸 왜 처남한테죠? 처남이 한 것도 없는데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지. 둘이 말하는 꼴이 정말 붕어빵이. 이때 저는 왜 부모 재산을 갖고 자식들이 싸우는지 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생이 여태 혼자 힘들게 외국에서 살았는데 당연히 와서 정착하려면 카페 물려받는 게 낫지.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당신이 말 얹을 건 없어라고 딱 일축해버렸어요. 다행히 여태 친정엄마가 치료도 잘해 오셨고 좋은 의사 만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건강이 회복세에 들었어요. 남동생도 마침 올케랑 완전히 귀국했고
가족이 다 모이면서 친정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남동생은 새로운 일자리에 응하면서도 친정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썼고 저랑 같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 덕분인지 친정 엄마가 회복하는 속도가 꽤 빨라졌고 서서히 일반식을 조금씩 드셔도 될 정도로 많이 나아졌죠. 저는 동생한테 내가 와서 엄마가 더 빨리 낫는 것 같아. 앞으로 집 근처에서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고 동생도 이젠 어디 안 갈 거라며 불먹거리며 얘기하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많이 좋아지시는 걸 보고 저는 칠순 잔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동생이랑 올케도 잔치 준비를 도와줬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여러 손님들이 오실 수 있게 초대장도 돌렸어요. 부모님한테도 돌 이상 찾아가서 초대장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절 상대도 안 했고요. 시아버지는 참석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해서 정말 나한테 성질 안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구나 생각이었죠. 남편은 제가 엄마 칠순잔치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까지 카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카페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해줄 거야? 안만 그래도 처남이 받는 건 좀 아니지. 당신이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솔직히 처남은 외국 나가 세면서 이거저거 많이 받았잖아. 당신은 이 집 한 채 딸랑 받고 끝났고 근데도 카페 당신 준다고 안 그래? 저는 이 말에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절 투명인간 취급해서 그것부터 짜증이 났는데 남편까지 불난집에 부채라고 기름까지 들이붓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카페는 동생이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 집 그냥 아니야?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친정에서 집 해준 덕분에 결혼 작은 부담 줄어든 거 잊어버렸어. 당신 그러는 거 배 덕이야? 알아. 카페는 볼 따라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안 일이고 우리 엄마 재산인데 왜 자꾸 당신이며? 어머님이 감나라 나라야 라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손을 딱 버리고 너네 집안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까지 강하게 하니까 남편은 묵묵부담이라고. 그리고 저한테 정말 말 한마디 않고 지내는데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폭풍야라는 느낌이 들었어. 뭔가 일이 하나 터질 것 같은 초조한 느낌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가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선을 넘어버렸어요. 친정엄마 칠순잔치 하루 전날 남편이 저한테 빈봉을 꺼내서 툭 던져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이제 장님 회복하셔서 카페며 사수익금이 상속받는 건 물 건너갔으니까 그간 돈 싹 다 받아와. 당신이 장모님 치료이며 생활비 들인 가면 많잖아. 전부 받아와야 해. 그래야 우리가 고생한 거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여태 참은 보라면 뭐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열이 확 올랐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부모한테 해드리는 건 당연한 둘이잖아. 내가 내 돈 써서 엄마 치료비 해드렸어. 다 내가 모은 돈으로 도와드린 거고. 근데 내가 무슨 관리로 돈을 달라고 그래? 나는 못 받아와 받고 싶으면 내가 내일 잔치날 가서 엄마한테 돈 받아봐만 돈 욕심이라도 그렇지. 아팠다가 겨우 살아난 엄마가 미뤘던 칠순잔치 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돈을 받아오라니. 이건 진짜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내가 거길 왜 가? 난 안 갈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초대 안 했고 우리 부모님도 모셔올 필요 없어.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안 갈 거니까. 돈이나 빨리 받아와. 처남도 오고 당신네 친척들 다 온다고 했잖아. 계산 똑바로 해서 돈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저런 인간이랑 살았나 싶어 머리가 어렸어요. 애가 있다고 참마. 여태까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봉투를 확 빼서 들고는 그래. 내일 잔치 잘하고 올 테니까 넌 봉을 준비나 해라고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와 있어는 시작하니까 늦게 올 건데
그때 바로 줄개네 목 제대로 챙겨서 두둑하게 넣어 올 테니까 한번 기다려봐라고 하고 일을 갔어요. 저는 그때 이혼에 완전히 결심했고 친정엄마의 칠순잔치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혼 변호사 만나서 상담했어요. 저는 뭘 하든 미루지 않거든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엄마 순잔치 같은 큰일 치르고 바로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은 상태로 변호사한테 찾아갔죠. 변호사도 제 사연을 듣더니 혀를 찼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나 피하든지 몰라요. 제가 부끄러워하니까. 변호사가 사모님 집안보다 더 심한데 많으니까 창피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기하셔야 제가 도와드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단계 뭐고 비할 게 뭐냐라는 생각에 있었던 일을 싹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고요. 번복할 생각도 없어요. 진짜 이제는 더 참고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재산 분할 빨리 해주고 치우고 싶은데 돈은 어느 정도로 나눠줘야 돼요라고 물었죠. 지금 사는 집은 제가 결혼 전에 받은 거라 분할 대상도 아니었고 같이 모은 돈이라고 것도 크게 없다 보니 생각보다 나눠가지 렉스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살면서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남편한테 떼어줄 돈에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 뭔가 서글프기 됐어요. 이렇게 능력 없는 놈이랑 살면서 시댁 눈치나 보고 남편 맞춰준다고 노력한 세월이요.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기 싫어서 빨리 남편이랑 정리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수 그대로 인출해서 봉투에 넣었고 친정엄마 칠순잔치 자리에는 아무 티를 안 내고 그저 웃으며 손님 맞고 자리를 지켰어요. 큰일 치르기 전에 배나 두둑히 분리하겠다는 마음에 음식도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봉투를 던졌어요. 만 나눠 돈이 적다고 해도 다 뽑아서 봉투에 넣으니 그게 피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 행동에 어디 사람한테 봉투를 던져 왜 그래라며 화를 냈고 그러더니 봉투에 수북한 5만 원권을 보더니 눈이 반짝거리고 입에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당신 목숨 찾아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카페도 못 받을 거면 돈이라도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대고 바로 이혼 선언을 했죠. 그래, 돈 보니까 신나지. 그거 재산 분할한 거야? 나는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알아. 이미 소장 접수했고 내 회사로 등기 갈 거야. 이 돈은 재산을 정확하게 나눈 금액이니 더 요구할 것도 없어. 변호사한테 물으니까 너한테 2천만 원만 주면 된다더라. 우리가 같이 모은 것도 없으니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네. 이거 먹고 떨어져.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봉투를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계속 이혼할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내일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때 갑자기 남편의 전화기가 울렸고 누군가에서 봤더니 시어머니셨던 거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더니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바닥에 털썩 추지 않는 겁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안 그럴게.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말도 안 되지.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살자. 이건 아니야 라며 매달렸어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남편이 잘못했다. 매달리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전화기도 울리더니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집에는 잘 갔어. 아까 보니까 누나 표정이 어둡던데. 그래서 내가 엄마랑 한참 동안 이야기해봤거든. 우리 엄마 카페 있잖아. 그거 내 와이프랑 누나 시누이 둘이서 함께 운영해보면 어떨까 해서. 우리 아내도 한국이 처음이라 혼자 운영하기에 힘들거든. 엄마가 사돈께 전화드렸다니 아마 연락이 올 거야. 나중에 다 함께 만나서 카페에 대해 응원해보고 그러자. 서로 잘 되면 좋은 거잖아. 그 소리를 듣는데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알아서 도와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옆에서 긁고 남편은 봉투까지 흔들어대며 내 속을 뒤집으니 뭐 어쩌겠어요. 저는 이혼하기를 결심했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데려왔고 남편은 씨 빠진 표정으로 짐 정리 끝난 신거실에 있었습니다. 있군, 불쌍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씨는 남편 탓하며 경거망동했다고 본인 아들만 잡는데 누가 누굴 망하는지 앞으로는 저런 모습도 볼 일 없으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안 되고 있어요. 남편은 딸 가끔 보는데 그마저도 점점 안 오더라고요. 애한테 정도 없나 싶어서 어이가 없지만 그러나 보여주는 게 다는 생각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씨랑 신우가 카페 차리다 망했다는데 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좋은만 가지고 남한테 해끼치는 일 없이 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2.